슉슉. 안녕하십니까, 건축주님. 네, 안녕하세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우선 건축주님과 또 이 집에 대한 네. 간략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이제 주택을 건축하게 된 계기가 최근에 이제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 감염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람 간에 이제 거리를 둬야 되고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아파트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어머니가 좀 많이 편찮으셨어요. 어머니가 아프시다 보니까 그게 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런 공간에 아무리 마스크를 하고 있다지만 뭔가 좀 변화를 줘야 되겠다. 그런 계기로 이제 주택을 짓게 됐는데, 기왕주택을 지으면 미래를 생각해서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주택을 짓자. 그러니까 사실은 패시브 하우스라는 걸 처음 몰랐어요. 네. 이제 제일 처음 알게 된 거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건축 탐구집? 탐구집. 예. 네. 대부분 이제 그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잖아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제 집을 지어야 되겠다는 이 목표가 생기니까, 이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엔지니어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반신반의? 가능할까? 뭐 환기 정도나 되고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럼 아파트도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자세히 깊이 알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패시브 하우스라는 게 이제 에너지를 줄일 수 있고, 그까지만 알고 쾌적한 거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실제로 경험을 안 해보니까 이게 정말 가능할까? 이제 인터뷰를 보고 했죠. 네. 특히 잡자재 영상들을 몇 가지를 보면서 그냥 그저 그렇겠지? 좀 더 크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제 만약에 집을 지으시고 이 패시브 하우스, 그 다음에 복사 냉난방에 대해서 만약에 관심을 가지시면 꼭 오픈하우스에 참여를 해보시는 게 결정을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집을 막 알아보시는 단계에서 체험을 하시는 게 제일 나아요. 그럼 건축주님도 그렇죠. 결정하기 전에 오픈하우스를 그렇죠. 참석하신 건가요? 예. 그래서 집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오픈하우스를 대표님이 개최한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저한테.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이제 대표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집요하게 물어봤어요. 네. 물론 설명을 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한번 와서 경험해 보시라. 그걸 권유하셨어요. 아무리 바다를 설명해줘도 바다를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과연 책으로 100권을 읽어봐도 무슨 의미가 있냐. 바다를 한 번 보면 그 느낌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집사람하고 가보자라고 했어요. 들어가서 유심히 봤어요. 어디 습기가 없나? 첫 번째. 결로. 그렇죠. 결로가 이제 그때 여름이었어요. 네. 그때 제 기억으로는 7월쯤 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갔는데 아무리 봐도 제스키는 없더라고요, 제 눈에. 이제 처음에 설명을 하시기 전에 저기 아파트에도 가능하네? 근데 어마어마한 이제 고난을 겪으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다 뜯어내고 이제 단열을 새로 하고, 그러면 아파트는 불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저게 아파트에서 안 되면 결국은 주택을 지어야 되겠구나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나올 때 결정을 했어요. 집사람이 저거 하자. 이미 갈 때 저는 사실 거의 90% 결정을 했어요. 이걸 해야 되겠다. 근데 저희가 결정을 하는 데서 가장 큰 요소는 어떤 비용, 그 다음에 저 장치들이 차지하는 공간에 대한 그만큼 내줘도 되나 하는 그런 효율성,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말 그런 효과가 있을까? 그걸 설치했을 때 돈을 들이고 공간을 들이고, 그 다음에 그게 한 기대치가 충족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했었어요. 세 가지를. 공간은 그냥 주택이니까 저 정도는 그냥 기계실이라 생각하고, 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2m, 2m의 공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어차피 제가 보일러를 달 거고, 그 다음에 뭐 만약에 창고로 사용하는 공간이라면 그 정도 공간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거는 저한테는 크지는 않았어요. 두 번째, 비용도 사실 처음에 이제 에어컨을 달라고 했을 때 한 9대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 비용이나 저기 복사 냉난방 이제 히트펌프를 설치하고 이런 비용이나 조금 높긴 한데 뭐 무의미한 이제 차이다. 의미를 크게 둘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세 번째는 이제 효용성이죠. 정말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느냐. 사실 겨울에 느꼈어요. 겨울에 안 춥더라고요. 물론 이제 가스 보일러도 좋죠. 네. 근데 그 보일러에 대한 어떤 성능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전기로 했는데 사실 보일러 배관, 엑셀 배관을 깐 상태에서 전기로 그 온수를 이제 데우는 그런 형태인데, 네. 제가 계산을 해봤죠, 앉아서. 전기랑 가스랑.
전기를 쓰는 게 그냥 직접적 태양광 없이 전기를 쓰면 훨씬 비싸요. 슈퍼 요금제가 걸려서. 근데 이제 제가 곰곰이 앉아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만약에 누적이 돼서 적립이 돼서 그 양이 많아졌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거의 제로가 나오더라고, 겨울에도. 예, 한 10,000원 정도? 네. 제로까지는 아니고. 기본 요금이나 네. 부가세 이 정도. 네네네네. 결국은 이제 태양광의 생산량이만 이제 뭔가 충족이 되면 난방도 괜찮겠구나. 네. 그래서 여름에 이제 기대가 됐죠, 사실. 네. 가동이 안 돼요, 냉방이. 6월달에. 네. 냉방이 켜진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못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 놓친 게 있느냐 좀 체크를 해달라고 하니까 가동된 적이 없대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시원하느냐 하니까 제습만으로 시원해져요. 제습만으로 이렇게 시원해진다? 그래서 7월 달에 본격적으로 이제 날이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냉방이 돌았어요. 오, 시원하네, 정말. 에어컨을 틀어놓은 것만큼 시원하네? 라고 느꼈는데 바닥을 밟는 순간, 와, 여기는 정말 그냥 비교할 수가 없구나. 그 바닥에서 냉방이 되는 그걸 느끼는 순간, 이거는 정말 하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효용성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는 그 쾌적한 온도라는 게 집에 오면 느껴요. 겨울이든 여름이든 봄이든 가을이든 24도에서 26도 정도가 유지되고 있고, 습도는 대략 50%가 유지되고 있고, 그러니까 건조한 게 일단 없어요. 집사람이 피부 쪽에 이제 특히 입술 쪽에 건조증이 있어요, 겨울이 되면. 네. 자고 나면, 아파트에서 자고 나면 되게 입술이 갈라지고 이래서 입술을 수분을 공급해주는 걸 발랐는데 안 바른대요. 왜? 이러니까 나도 모르지, 안 건조하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느낀 거는 부비동염이라고 해요. 정확한 명칭은 이제 축농증 뭐 이런 네. 것들인데, 비염 100%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이제 제가 약을 이제 먹어야 되는 단계까지 갔는데 약을 안 먹었어요. 저희 주택에 이사를 오면서 네. 괜찮아졌어요. 그러니까 24시간 환기를 해야 되는 중요성을 가장 느낀 것은 이제 수면의 질이에요. 잠을 좀 푹 잔다. 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같은 잠을 자도 좀 푹 자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보통 뭐 아파트 방의 크기가 뭐 4 곱하기 4, 그 공간에서 두 사람이 만약에 잠을 자면 거의 새벽쯤 되면 이 CO2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이제 답답함을 느끼는 정도가 된다고 저는 이제 제가 잘못된 예식인지 모르겠지만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런 게 없어요. 집사람이 딱 얘기를 했어요. 거기 가서는 창문을 안 열매도 불구하고 답답한 게 전혀 없다. 정말로 비상사태에 네네. 탈출할 일만 없으면 이 창문은 다 필요 없다고. 오히려 열어놓으면 미세먼지가 들어오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양압이 걸려서 밖으로 밀어내는 형태지만 이게 바람이 확 불면 순간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패시브 하우스에 곡선형 난방을 하면 창이 별로 필요 없겠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알죠. 어떤 느낌인지 네. 사실 모르실 거예요.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저도 영상을 보고 설마 저렇게까지? 네네. 맞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이제 비용적인 측면을 하려면 물론 복사 냉난방에 대한 비용은 에어컨 설치 비용보다 조금 높거나 뭐 비쌀지라도 이게 이제 주택을 건축하는 비용은 조금 올라가죠. 그럼 과연 이제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한테 다시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뭐 100번을 해도 패시브 하우스를 해서 복사 냉난방을 하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택에 대한 만족도가 좋다는 것은 이제 복사 냉난방이 주는 효과가, 복사 냉난방을 없었으면 저는 어땠을까? 아마 주택을 지은 게 그냥 좀 만족하는 정도 아니었을까? 이게 2배, 3배의 만족도를 느끼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만족스럽고, 이런 기술을 적용시켜 줄 수 있도록 이제 해주신 이제 패시브 협회, 그 다음에 패시브 기술을 적용해 주신 시공사, 그 다음에 설계해 주신 건축사, 그 다음에 실제로 시공하신 분들, 그 모든 분들의 저희 이제 가족을 대표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